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다주택을 넘어 이제 투기용 1주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하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하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인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유정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경기 분당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쓰려 했던 아파트를 내놓은 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주고자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을 팔고 ETF 등에 투자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면서 지금 고점에 팔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후 퇴임 후에 집을 사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코스피 6천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투자 중심을 옮기는 이른바 머니무브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매 결심을 주변에 밝힌 지는 꽤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X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도 투기 목적은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땐 다주택자 규제 정책 등을 강조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고 주택 6채를 가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를 적극 반박하면서 온라인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 지역의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어진 탈팡 행렬에 쿠팡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첫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했습니다. 당기 순손익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연간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갑질을 해서 이익을 높인 건 아닌지 검토 중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쿠팡은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800만 달러, 약 11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7% 곤두박질치면서 당기 순손익이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정보 유출 사태 영향을 받은 건 4분기 석 달 가운데 12월 한 달뿐이었던 걸 감안하면 소비자 탈팡 행렬이 매서웠던 걸 알 수 있습니다. Product commerce was delivering strong revenue growth rates during the 3 months period prior to the data incident, before the slowdown in December.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뜻하는 잉여 현금 흐름도 5억 달러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 등으로 올해 수익성 개선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쿠팡 매출은 사상 최대치인 49조 1,197억 원, 영업이익도 6,79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실적을 높인 건 아닌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제재도 직면해 있습니다. While the investigation by one of the Korean agencies has concluded, others are still ongoing, and additional investigations may be initiated.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에게 계약에 없는 할인 행사 등을 요구하고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동의 의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통한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끼워 팔기나 멤버십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을 썼는지에 대한 정부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보도로 드러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겉으론 동호회 가입처럼 꾸며놓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관리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JTBC는 신천지가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작전명 아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빨간색 당, 빨간색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적으로 오늘 당원 가입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내부 은어로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의 교인이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신천지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 적대감을 갖게 됐고 군사작전을 하듯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지원에 나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합수본은 지난달 경기 과천의 신천지 총회와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의왕 자택까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당원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신천지 입당 명부와 대조 작업을 시작하는 등 압수물 분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정교유착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계엄 이틀 전에 결심했고 준비가 허술했다며 독재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 했던 지기현 재판부. 오늘 내란 특검이 그 판단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함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기현 재판부가 계엄의 목적을 오로지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제압으로만 본 것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계엄의 목적이 권력 독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법조인까지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을 봤을 때 비상계엄의 의도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 장악을 계획하고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장기간 준비했다기엔 계엄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1일, 즉 실행 이틀 전에 계엄을 결심했다고 봤습니다.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에 의한 내란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 초기 구상이 담긴 노상원 수첩은 2023년 10월 군 인사 이전부터 작성됐고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1월 9일 이미 출동부대를 점검했던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은 1심 판단에 전부 항소하면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상급심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지금부터 군에서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12.3 내란을 주도한 충암파와 육사 출신들이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충암고 육사 라인의 막내로 불리는 방첩사의 간부는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최근 대령 진급이 확정됐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보직도 받았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첩사령부가 자체 조사에서 확인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자는 3명입니다. 나승민 신원 보안실장과 A 대령 그리고 B 중령입니다. 방첩사는 최근 이들을 육군으로 원복시켰는데 JTBC 취재 결과 원복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A 대령의 진급이 확정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대령은 중령이던 2024년 9월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습니다. 석 달 뒤 불법 계엄이 선포됐고 방첩사는 지난해 8월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A 대령의 관여가 확인됐는데도 불과 2달 전 그대로 진급이 확정된 겁니다. 국방부는 진급 발령이 난 뒤에 자체 조사와 원복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시간 순서상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A 대령은 방첩사 내에서 충암파 막내로 불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충암고와 육사를 나온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직속 후배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교 후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첩사에 근무했던 한 간부는 이전에도 충암파 막내라는 말이 돌았지만 대령 진급 심사 뒤엔 다들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와 불법 계엄의 연관성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은 관여자의 진급을 그대로 확정시킨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암파의 막내로서 특히 원대 복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에서 승진되거나 또 승진이 확정됐다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육군은 나흘 전 A 대령을 육군 과학화 훈련단으로 발령내고 새 보직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